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민간 임대아파트 계약자분의 계약금 3천만 원을 환불받은 사례가 있어서 성공 사례로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즘 민간 임대아파트가 경기도, 충청도, 경남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사업 방식에 대해서 수분양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가입 계약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각 지자체에서도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주의하라는 공고나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민간 임대아파트를 가입을 하려고 생각 중이시거나 이미 가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가입을 하신 지 14일 아니면 30일 안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반드시 관할 시청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입을 하실지 말지 결정을 하시고 또 취소를 할지 말지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는 충청도 지역의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인데요. 의뢰인께서는 53년생, 연세는 73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죠. 어떻게 보면 여유자금으로만 본다면, 현금으로만 본다면 전재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산 전액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돈을 여기 민간 임대 아파트 조합에다가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024년 9월 12일 날 500만원 계약금 내셨고 23일 1000만원, 다음날 24일 500만원, 26일 1000만원, 이렇게 총 3000만원을 신탁사에 계좌 이체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설명을 들으셨냐? 먼저 흔한 레파토리죠. 민간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면 거의 무조건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민간 임대고 10년 거주 후 확정 분양가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확보가 100%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온 거,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된다. 그래서 안심보장증서까지 발급을 하고,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권 양수받았다. 요즘에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 홍보를 하면서 지자체에서 정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하고도 연계시켜서 자기네들 민간 임대아파트 개발 사업이 이 도시개발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수분양자들이 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공공적으로 하는 것 같고 지자체도 승인한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의심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마지막에는 겁나 싸고 좋은 거니까 무조건 계약해라. 지금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싸고 좋은 부동산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싸고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사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아파트도 이렇게 당하시는 이유가 싸고 좋은 거를 찾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영상을 보신 분들, 계약을 하신 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주시면 이런 마음으로 계약을 하신 분이 아마 99%일 겁니다. 싸고 좋은 부동산을 찾다 보니까 민간 임대아파트에 계약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명심하셔야 될 게 싸고 좋은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카톡으로 저에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몇 번 연락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성함과 또 당사자인 어머님의 성함은 당연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환불 받으실 때 시행사는 무조건 비밀 유지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현장이 어딘지 밝히면 공익적으로 좋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현장이니까. 그런데 저는 상관이 없지만 이 의뢰인께서 피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딘지 밝힐 수 없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외숙모의 권유에 따라서 홍보관을 방문하여 몇 번에 나누어 계약금 총 3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 가지로 확인해보니 이상한 부분이 많아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싶다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완료된 계약이라면서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연히 계약을 하고 3천만 원 입금했는데 돈 돌려달라. 그러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입장에서는 100%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추후 30일 이내에 민간임대특별법에 관한 법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돼서 변호사분을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번 달 21일이 지급해달라는 기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불 의사가 없어 보였고 그 후에도 몇 번 통화를 하였지만 원칙적으로 계약금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30일 안에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른 계약 철회권 행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건데 과연 불가능한 것이냐? 제가 이제 성공 사례로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시행사는 그렇게 얘기할 뿐, 정확히 말씀드리면 분양 상담사는 그렇게 말을 할 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에게 사건 의뢰를 했고 회원가입 계약서나 입금 확인증, 계약 안심 환불 보장증서 이런 서류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가지 전부 다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대행사 직원과 그러니까 자기에게 설명을 해준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사죠. 그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모의 소개로서 이 의뢰인의 어머니가 계약을 한 거였고 이모는 1,000만 원을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였는데 이 현장을 소개해준 사람은 1,000만 원만 입금을 하고 그 언니는 3천만 원을 입금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환불을 둘 다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이 분양 상담사가 1,000만 원은 계약금이 전부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하도 취소해달라고 하니까 또 강렬하게 나가니까 결국 이모는 1,000만 원의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그 언니도 이 의뢰인인 언니분도 3천만 원을 전부 반환해달라 요청을 했겠죠. 왜 내 동생 것만 환불을 해주고 나는 환불을 안 해주냐.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거는 그러니까 의뢰인의 거는 계약금 납입이 끝나서 자기 손에서 처리가 어렵다.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3천만 원 계약건은 전부 다 이 신탁사에 넘어갔고 결국은 분양 상담사로서는 이 환불을 받으려면 시행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기 선에서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자 이 시행사의 상무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시행사의 상무가 의뢰인의 아드님한테 연락을 했고 그 명함을 저에게 사진 찍어 보냈죠. 이게 이 부분이 그 명함이고요. 당연히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뢰인은 계약금과 또 소송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것까지 환불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결국은 합의서와 비밀유지각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했고 여기서 환불될 때 어떻게 되느냐, 입금과 동시에 소취하를 한다. 원래는 환불 받고 소취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되고 시행사도 신탁사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소취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돈을 받게 되는 형식으로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시행사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소취하를 해드렸고 성탄절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기다렸고 결국은 변호사님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고 이 날짜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1월 1일이었습니다. 이게 사건 진행 내용인데 12월 24일 소취하 보이시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당이익 득금 속가 3천만원 접수일은 24년 10월 31일. 이분 같은 경우는 아름답게 가장 효율적이고 빨리 끝난 케이스예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3개월 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되게 빨리 끝난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분명히 이 점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자기네들 사업을 연결지었다고 했죠.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걸 토대로 민간 임대 아파트를 홍보한다 하더라도 이것마저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목적이 돈을 환불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돈을 환불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또 중요한 게 그 계약 관계를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 계약이 계속 살아있다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기타 뭐 다른 이름도 있죠. 이런 것들은 그 계약을 근거로 가입자들에게 중도금을 납부하라고 독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중도금 대출을 받아버리면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사업이 됩니다. 그냥 이 사업이 끝까지 가서 성공하기를 기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빠그러지면 그 대출금, 은행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업이 성공하든 말든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돈만 받으면 됩니다. 은행은 은행 입장에서 채권 추심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사업이 빠그라졌을 때 이 조합이나 시행사에게 은행이 볼 일은 없어요. 그냥 이 돈, 채무는 여러분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이 시행사들이 가져가서 다 써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언제든지 저에게 문자나 카톡,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메일로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부동산이나 민간 임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형사재판도 상관없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많은 상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